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주 만에 2,5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자, 먼저 시장 정리부터 좀 나눠보죠. 백진수 대표님, 네. 이번 주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네, 일단은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나온 주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오랜만에 이제 진짜 단비가 내린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으로 시장을 바라봤고요.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었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빨리 어떻게 협상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것만 가지고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는데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던 거죠. 일단 트럼프가 중국에 약간 자존심을 세우면서 얘기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휴전 제스처를 일단 보낸 거고요. 이제 공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사실 휴전 제스처를 미국에서 줬을 때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항구에 다 묶여가지고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공급 대란이 벌써 이제 나타나고 있고 미국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중국도 타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다. 근데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전제 조건을 중국은 얘기를 해요. 일단은 협상에 나서기 전에 일단 관세부터 전부 다 제로로 만든 다음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결국엔 강대강으로 가지만 이 대화의 뉘앙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누그러지는 방식으로 가다가 대화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가 4월 3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를 들고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관세 발표한 날 그 전의 수준의 주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추가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때 가서 주가가 지금 다음 주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뭔가 대화를 하거나 여기서 한 단계 더 프로세스가 좀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나와주지 않으면 다시 또 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승 구간을 만끽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또다시 우리가 좀 올라왔을 때 현금화를 만들 거냐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다가 현금화를 만들 거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결국에 이제 중국 쪽의 반응을 좀 먼저 면밀히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이슈로 부침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시각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강동현 대표님도 여기에 동의하실까요? 어떠세요? 예, 당장은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의 이 통상 협의와 관세 이슈의 협상 과정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미국의 이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공석인 만큼 별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요. 문제는 시장에서 상호 관세 이 유예 기간이긴 하지만 7월까지 이제 불확실성을 좀 가져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 그러니까 한 2,650포인트 정도에서는 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증시 구조상 이 반도체의 주가 상승이 필요한데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흐름은 4월 한 달 기준으로는 아직 마이너스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4월 지수 반등에서 반도체 영향은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는 반도체 시장 흐름이 이제 미국 주요 기술주의 좀 부진한 그런 주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런 경계 심리가 강하다 보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관세에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우리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과 또 중국 간의 그런 협상이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만큼 이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또 이끌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박스를 돌파하기에는 좀 다소 힘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 쪽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김동관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반등 모멘텀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이제 보면은 지금 사실 이제 관세 협상의 힘겨루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그 관망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모습인데요. 이 관망이 아닌 이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어떤 요인들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관세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200선인데요. 근데 200선을 이탈을 하면서 최저 신저가를 갱신을 한 다음에 지금 보면 엔비디아나 또 대표적인 이 테슬라가 주가 강하게 지금 반등 자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데에 이제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이제 관세 협약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한미 관세 폐지를 위한 7월달 이 패키지 합의를 좀 추진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은 오늘 예상외로 국내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는 점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사실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사실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하루에 상한가 종목군들도 보통 한 7개에서 한 10개 이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이 관세 때문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환율이 반등이 나와서 1,400원과 1,430원 정도까지 좀 안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충분하게 열어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이 장기이동 평균선인 200선을 회복해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선과 20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중기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지난주에 이제 발생 이후에 추세를 분명히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라면은 이 공매도나 대차 거래에 대한 이 환매수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낙폭과대 업종인 이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이제 급격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이제 자이콤 그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상한가가 나고 있는 이제 애경케미칼 뭐 그다음에 이제 ST 이런 종목군들이 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모두 다 이제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가 나타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나 반도체에 장기적으로 많이 물려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조금 정리할 거 정리해가지고 그쪽을 좀 더 포커스 있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7월 초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는 부분들 이제 뭐 그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언급 주셨는데 금요왕 대표님께서 여쭤볼게요.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어떤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저희가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꼭 이뤄야 할 텐데 네. 대선 전이기 때문에 뭐 강력한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협상이잖아요. 누가 협상에서 우세할지 누가 유리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 또 원하는 바를 이끌어낼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조선이나 에너지 등의 강력한 협상 카드가 있고요. 이 협상 카드를 잘 사용을 한다면 협상이 잘 될 텐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협상 카드 자체를 우리가 가장 메리트 있는 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떻게요? 조선과 에너지 분야가 협상 카드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은 곧 미국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사업을 좀 도와달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선과 에너지를 카드로 사용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사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볼 것이기 때문에 조선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쪽은 당연히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네. 이 관세 협상에서 이 통상 협의에서 가장 수혜주가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시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이 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가 원하는 부분이 자동차와 철강에 적용 중인 25% 품목 관세 예외 이 모두 철폐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와 동반 수혜를 누릴 것이 또 우리가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자동차와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상이 만약에 잘 우호적으로 이끌어진다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확장 범위를 늘려서 대응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한다면 조선주와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1분기 실적,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뭐 줄줄이 나왔죠. SK 하이닉스부터 조선주까지, 뭐 자동차까지 이제 섹터별로 발표가 있었는데 김동관 대표님, 예. 뭐 성적표가 어때요? 지금 1분기 기업 실적 괜찮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앞에서 김호영 대표님이 이제 사실 정확하게 꼭 찝어주셨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조 4천억의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HBM3에서 대부분 나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은 사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일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일날 주가가 대부분 좀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강하게 올라가는 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전날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였다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 때문에라기보다는 어떤 관세에 대한 영향력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좀 높다 보니까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면 항상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CXL이라는 이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이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속기 자체가 달려있는 HBM을 이제 생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오킨스 전자나 이제 미래반도체, 특히나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또 잘 아시는 또 그 제조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CXL 관련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국 관세에 굉장히 좀 더 집중하는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HD,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 1,800억 원에 영업이익이 한 685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전일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는데 또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조선사들이 모두 다 실적이 지금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 키높이를 보면서 좀 많이 올라간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가지고 차익 실현하시고 조금 덜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할 텐데 좀 약하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투자를 좀 확대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보다는 역시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유의한 건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5월달로 가면서 이런 대표 업종들의 상승 그림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뭐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뭐 좋았다고는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잘 나왔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1분기 기업들 실적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 다 좋게 봤는데 네. 너무 뛰어난 게 조선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주가 너무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부 다 실적이 너무 좋았던 게 일단 현대중공업의 경우만 좀 보게 되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627억 원 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시장에서 다 예상을 했습니다. 한 3천억 초반대로 나오지 않겠냐.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이미 주가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전고점까지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나오면 걷다 대고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3천억 초반대가 아니라 4,400억 가까이 나왔어요. 훨씬 뛰어넘네요. 4,337억이 나오니까 팔려고 하다가 되려 사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군요. 그래서 네. 어제 보면은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현대미포도 컨센서스가 영업이 450억이었는데 685억이 나왔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다 예상치를 너무 뛰어넘는 그러니까 뭐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미포는 어제 고점에서 14% 급등이 나오고 네. 이제 조선주들이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6~7% 급등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적이 예상보다 뛰어넘으면 향후 미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적이 더 잘 나오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밸류에 대한 어떤 계산이 다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결국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의 강점은 조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일 날 트럼프 장남이 또 조선소를 방문한다는 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이제 미래 에너지 쪽에서 LNG 쪽이 상당히 부각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조선주가 수혜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장의 호재가 거의 대부분 다 조선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우리 김동완 대표님이 조선주를 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좀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차익 실현할 때는 아직 아닌 거 아니냐. 약간 의견 차이는 뭐 있으실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기대감을 열어두시겠다라는 입장이셨고 다음 주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4월 말이자 5월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월말 월초가 되다 보니까 뭐 예상된 중요한 지표들이 또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전망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까 하는데
강동현 대표님, 뭐 어떤 부분들을 변수를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미국하고 중국 협상이 지연되는 만큼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강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방위 산업하고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를 보게 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등이 지금 시총 10위 전후로 해가지고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작년에는 LG화학 그리고 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치가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예, 그럼 2차 전지는 저점을 낮추고 있고 조선은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을 어디에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도 업종에 대한 이 방향성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그 미국 AACR, 그 미국 아마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서 이제 가장 핫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대거 참여를 하는데요. 그 재료 소멸에 따른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참여 기업들의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이한 뭐 이슈가 나올지 주말 동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월요일부터는 이제 또 주요 종목들 이번에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그리고 HD 현대미포가 그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제 조선업을 이끌었는데 월요일부터 해서 일단 하나오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화요일에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그 수요일에 예,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의 대장이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의 대장급으로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만약에 실적 부분이 좀 큰 변동, 시장 예상치에서 좀 많이 어긋난다라고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요 종목군들의 그 실적 부분은 좀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망에서 백진수 대표님, 뭐 환율이나 네. 금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고 또 어떤 변동성 때문에 다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보실 때 이거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거든요. 일단은 달러엔의 흐름입니다. 달러엔. 달러엔이 지금 현재 142엔, 143엔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달러엔이 140엔이 깨고 내려가거나 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다시 이제 4.3% 초반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4.5%를 넘어서거나 또는 고용 지표나 GDP 발표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완전히 이제 수치가 너무 꺾이거나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만 잘 지켜주면 시장이 어느 정도 견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빨리 현금화하고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체크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채널에서도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